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정호의 경제TV 오늘 첫 방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이니까 좀 어설픈 것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실력도 늘고 그러겠지요. 예, 지금 앞에 조명도 켜놓고 그랬는데 좀 색깔이 좀 그렇습니다. 자, 경제TV를 시작하는 이유.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열었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은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자, 경제가 어려워요. 경제가 어렵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경제 정책이 잘못돼서인 것도 있죠. 경제 정책은 왜 잘못됐을까? 정치인들이 또는 공무원들이 또는 뭐 학자들이 잘못해서 물론 그렇죠. 그들이 최종적인 책임은 짓는 것이지만 그들은 결국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 뜻에 따른다. 그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정책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의 상당 부분은 국민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국민들이 경제 현상을 바라볼 때 이성적으로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감정과 정서에 따라서 그냥 바라보고 뭐 즉흥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오늘과 같은 그런 결과들이 많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김정호의 경제 TV를 통해서 그러니까 경제 현상을 바라볼 때 정서, 감정 이런 것이 아니고 보다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접근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바로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보이시죠? 예, 제가 이거를 지금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제대로 됐는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보도자료지요. 이 얼굴은 누군지 아시겠죠? 네, 정동영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까지 했고, 2007년에, 네, 26%인가 아무튼 이 득표가 그 정도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죠. 자, 이분 10월 10일 날 보도자료를 냈어요. 보도자료의 내용인 즉슨 이겁니다. 법인 상위 1%, 또 일반 개인 상위 1%가 토지를 많이 갖고 있다.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그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통계를 한번 보시겠어요? 먼저 주택부터 먼저 보시죠. 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2007년, 2017년 두 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상위 1%가 총 보유 주택 수가 어떻게 됐냐면 2007년에는 37만 호였는데 이게 2017년, 그러니까 10년 만에 94만 호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었지요. 네,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2007년에는 3.2채를 갖고 있다가 2017년에는 6.7배, 6.7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당 갖고 있는 것도 두 배가 훨씬 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요 밑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에 상위 1%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공급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결국은 집 없는 사람들이 갖고 간 게 아니고 상위 1%가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 보도자료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때려잡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투기꾼들을 잡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보도자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 1%가 37만 호를 갖고 있다, 94만 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가진 거죠. 뭔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이 보도 자료만 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다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전체 주택 보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통계입니다. 다른 통계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2007년에서 2017년까지 총 주택수는 1750만 호에서 2320만 호로 늘었어요. 570만 호가 늘었죠. 이렇게 주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보유한 사람들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 당연히 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2007년에 1150만 명에서 2017년에는 1416만 명으로 늘었어요. 즉, 이 10년 동안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 집이 없다가 주택을 보유하게 된 사람들이요, 266만 명입니다. 주택을 열심히 공급을 하니까 266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정동영 보도자료에는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싹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상위 1%에 집중을 해서 한번 볼까요? 상위 1%에 집중을 하면요. 2007년에 보유주택 비율로 하면 2.1%예요. 그러니까 2007년 총주택수가 1750만 호에서 상위 1%가 37만 호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2.1%라는 거죠. 자, 2017년은 어떻게 됐느냐? 4.1%가 됐어요. 제법 많이 늘었어요. 네. 2.1%가 4.1%가 됐으니 뭐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제법 많이 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금액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상위 1%가 소유하고 있는 바로 그 집의 가격을 다 합쳐보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2007년에 7.9%였습니다. 즉 전체 주택 시가총액이 1573조 원인데 가격 총액 상위 1%가 갖고 있는 거는 123.8조 원이에요. 그래서 그게 7.9%입니다. 자, 그런데 2017년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게 바로 7.4%로 떨어져 버렸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집의 숫자를 늘렸는데, 하지만 가격은 떨어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싼 집을 소유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싼 집을 소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임대주택 중에서도 싼 임대주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것일까요? 주로 지방에 안 팔리는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 지방의 주택들이고, 그 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가구 구성 변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1인 가구가 증가했다는 것이거든요. 1인 가구가 늘잖아요. 그런데 그 1인 가구들은 집을 소유하지 않잖아요, 잘. 새 집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1인 가구를 위한 새 집을 많이 소유하게 됐다라는 걸로 저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숫자의 의미가 뜻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위 10%, 상위 1%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했던 일은 뭐냐면 지방이라든가 또는 1인 가구라든가 아무튼 싼 임대주택을 많이 소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들이 그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런 주택들이 당연히 공급이 됐겠죠. 지어졌겠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570만 호라고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지어지지 않았겠어요? 네. 팔리지 않는 걸 누가 짓겠어요? 팔리니까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소유, 그 상위 1%의 주택 보유 수요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 채를 소유하되 싼 거를 소유한다. 그러면 그건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이냐? 1인 가구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싼 집을 필요로 하는 그 임차인들이 집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순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전혀 도외시하고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단순히 그래서 그냥 상위 1%가 몇 채를 가졌다 라고 하는 것만 부각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가짜뉴스 수준 아니겠어요?
가짜 뉴스 수준이다, 이게. 예. 자, 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토지의 보도자료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상위 1% 재벌 대기업 보유 토지 규모가 2.4배로 증가했대요. 네, 2.4배가 증가했습니다. 즉, 상위 1% 법인이 갖고 있는 땅이요, 25억 7천만 제곱미터에서 61억 8,200만 제곱미터로 2.4배가 늘어난 거예요. 2.4배가 증가한 거죠. 네. 와, 그러니까 법인 상위 1%가 뭐 그동안에 엄청나게 땅 소유를 늘렸잖아요. 네, 이건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그런데 그 이상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이상은 뭐냐? 숨어 있는 팩트가 뭐냐, 여기에. 그 상위 1%가 도대체 몇 개냐라고 하는 거예요. 상위 1%가 도대체 법인 몇 군데냐?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통계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법인 사업자들의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바로 이 표입니다. 2007년에 법인 사업자 수가 47만 9천 개였어요. 2017년에는 88만 4천 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 보시면 B분의 A라고 되어 있는 데가 1.85가 됐잖아요. 85%가 늘어났어요. 법인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왜 법인이 늘어나느냐? 점점 더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이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협동조합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서 법인 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위 1%라고 하는 그 숫자도 법인의 숫자가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007년에 상위 1% 법인은 4,790개입니다. 4,790개의 법인이 25억 7천만 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8,840개예요. 그 8,840개의 법인이 61억 8,200만 제곱미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하나당 보유 면적을 보면요. 2007년에는 0.54, 그러니까 54만 제곱미터였다가 상위 1%의 법인 하나당 보유 면적이 그게 70만 제곱미터가 됐어요. 그래서 1.3배가 됐고 30%가 늘어난 거예요. 원래 정동영 의원의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상위 1%가 갖고 있는 게 2.4배가 됐다, 140%가 늘어났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는 뭐냐면 1.3배가 됐다, 즉 30%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 1%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냐? 2.4배가 된 이유는 뭐냐? 그럼 법인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숫자가 많아졌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속임수에 가까운 그런 숫자인 거예요. 그래 놓고 결론은 뭐냐면 법인들이 토지 투기를 한다는 거죠. 땅 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 당연히 따라 나오지 않겠어요? 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법인 토지에 대해서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인은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법인들이 많이 있어요. 임업을 하는 법인들 또는 공장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그림을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조그맣게 돼 있잖아요. SK그룹이 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은 1200만 평을 최소한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청북도 산골짜기에 인등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다가 조림을 했어요. SK에 돌아가신 최종현 회장이 나무 기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헐벗은 산에다가 나무를 심어야겠다. 그래서 3천만 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민둥산에다가, 그 산의 이름이 인등산입니다.
그 3천만 평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울창한 숲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이게 1996년, 7년, 8년 그 무렵에 토지공개념 제도 나오고 땅값이 엄청나게 뛰고 그러니까 이게 비업무용 토지로 막 두들겨 맞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SK에서 할 수 없이 이 땅의 일부, 그중에 1,800만 평을 충북대학교인지 충남대학교인지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땅이 1200만 평이 남아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지요. 산이니까요. 거기 조림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쁜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1%라고 하는 그 토지 소유 법인들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 SK는 또 있어요. 울산에 석유화학단지가 있거든요. SK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면적이 얼마냐면 250만 평이에요. 제곱미터로 하면 이거 830만 제곱미터 막 이래요. 어마어마한 땅이죠. 근데 이건 뭐 잘못한 거예요? 아니, 공장이 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왕성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수원의 수원 공장, 요즘엔 캠퍼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수원 캠퍼스 면적이 43만 평이거든요. 그거 하면 얼마예요? 곱하기 3.3 하면 뭐 거의 한 150만 제곱미터 되는 거죠. 거기만 있습니까? 저 어디 구미에도 있지, 뭐 곳곳에 삼성전자 공장들이 엄청난 것들이 있잖아요. 아산, 탕정 뭐 이런데 이것들 다 합치면요, 그것도 뭐 거의 한 1000만 제곱미터 뭐 이렇게 될걸요? 그거 뭐 잘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토지 투기를 한 겁니까? 이런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또 한솔그룹 같으면 한솔그룹도 조림을 해요. 나무를 기른다고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 또 한솔 오크밸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그 콘도도 있고 거기에 뭐 골프장도 있고 스키장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 땅 얼마겠어요? 그게 거의 뭐 한 300만 평 될걸요? 거기도 뭐 어림짐작으로. 예. 양평에 있는 한화 리조트 그게 290만 평이래요. 그러니까 제곱미터로 하면 그것도 뭐 거의 한 900만 제곱미터 이렇게 되죠.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러니까 상위 1%가 뭐 땅을 얼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실은 그걸 왜 따지는지 따지는 이유도 사실은 없지만 그들을 욕하는 거 이외에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뭐 그걸 그 땅을 훔쳤습니까? 다 돈 내고 산 거지요. 제값 내고 산 건데, 예. 그것을 굳이 따지겠다면 어떤 땅을 어떤 용도로 갖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도 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왜 땅이 많으냐?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이 엄청나게 크고요. 또 아산에 있는 뭡니까? 거기에 있는 연구소, 현대자동차 연구소도 엄청나게 커요. 거기 주행 시험장도 있잖아요. 주행 시험장은 또 얼마나 커야겠습니까? 그런 것들이라고요, 이게. 현대 중공업의 그 조선소 땅들도 엄청나게 넓죠. 딱 그런 것들인데 이걸 상위 1%가 땅 투기를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곤란해요. 이거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덮어놓고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거의 이거는 가짜뉴스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주장 또 매도를 일국의 대통령 후보를 했다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이런 식의 숫자를 가지고 가짜뉴스 같은 이런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통탄에 맞지 않는 거죠. 저는 이걸 분석한 데가 어딨냐면 정동영 의원실도 아니고 이건 또 경실련이 또 분석을 했더라고요. 경실련한테 분석을 맡겨가지고 정동영 의원이 발표를 했어요. 저는 경실련이라고 하는데도 참, 야, 이제는 도저히 이 사람들 못 믿겠다. 이딴 식의 분석을 하는 그런 단체를 어떻게 믿느냐? 경실련이 한때는 괜찮은 단체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보면 일종의 무슨 좌파 빨치산 같은 뭐 그런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까지 굉장히 강하게 받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이런 식의 상위 1%가 뭐 어쩌고 하는 이런 식의 분석을 자주 내놓는 이유는 말이죠. 국민이 아주 쉽게 속기 때문이에요. 국민은 속고 싶어 하지요. 왜? 상위 1%그 부자놈들에 대해서 그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뭐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최소한 김정호의 경제TV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이제 그 상위 1%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상위 1%라는 그런 제목으로 뭔가가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가짜 뉴스성의 그런 경제 지식을 분석하고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경제 상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도 할 것이고, 또 이제 저도 할아버지가 됐는데 할아버지 하면 옛날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의 발전과 관련된 옛날 이야기들도 즉 한국 경제의 발전 역사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을 했는데 구독자들에게는요, 스트리밍이 나갈 때 미리 스트리밍이 며칠 날 몇 시에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예고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서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